난왕마을의 한 마트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었는데 장을 본 후 이곳에서 시골집에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아무리 기다려도 버스가 오지 않자 초조해진 아가씨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왜 이렇게 버스가 안 오는 거야? 이 버스 안 오면 마지막 버스 언제 올지 모르는데. 아가씨는 손목에 찬 시계를 한번 보았다가 버스가 오는 방향 도로를 바라보며 애가 탔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오토바이를 몰고 한 슈퍼 앞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무심한 듯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던 3륜 오토바이는 갑자기 멈춰서더니 후진으로 버스 정류장에 멈춰섰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청년은 그녀에게 아가씨, 버스 기다리시는 거예요? 지혜메이는 관심 없다는 듯 본인 면전에서 빤히 바라보고 있는 청년 조재진을 무시하며 버스가 나타날 도로 쪽만 바라봤습니다. 그때 청년 재진은 오른손을 들어 그녀 얼굴 앞에 흔들어 봤습니다. 저기요. 메이는 재진의 손바닥을 툭 치며 뭐예요? 혹시 버스 기다리시는 거 아니냐고요? 메이는 대꾸하기 귀찮은 듯 아예 뒤돌아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나도 버스가 오지 않자 메이의 마음은 다급해졌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았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버스 또 고장나서 퍼져버렸나 봐요.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것도 아닌데요 뭐. 그래야 우리 같은 사람도 먹고 살죠. 메이는 버스가 자주 고장난다는 말을 듣고 나서야 재진을 바라봤습니다. 버스가 자주 고장나요? 나 그럼 어떻게 집에 가? 재진은 타고 있던 3륜 오토바이에서 내려 눈물이 글썽이는 그녀 앞에 다가갔습니다. 네? 还不知道嘛？那个公共汽车啊，已经坏了，不会来的。 아이고, 이러지 마시고 그냥 제 오토바이 타고 가세요. 댁이 어디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버스 기다리는 것보다는 제가 훨씬 빠를걸요. 한참을 머뭇거리던 메이는 그럼 요금이 얼만데요? 에헤이, 이렇게 예쁜 분 태우는데 제가 많이 받을 수 있나요? 50원만 주세요. 메이는 50원이라는 말에 버스 요금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재진에게 물었습니다. 제 집이 난왕시 리후에인데요. 시간은 대충 얼마나 걸리나요? 일단 결정하셨으면 빨리 출발합시다. 걸려봐야 얼마나 걸리겠어요. 메이는 빨리 출발하자는 말에 마지막으로 고개를 도로변으로 내밀어 혹시 지금이라도 버스가 오는 것이 아닌가 내다봤습니다. 잠시 후 메이는 3륜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꽉 잡으세요. 메이는 3륜 오토바이를 둘러본 후 잡을 만한 곳을 살펴보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시 후 오토바이는 아스팔트 위를 질주했습니다. 메이는 속으로 이런 속도로만 달린다면 금방 집에 도착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오토바이는 한참을 달렸고 마을 경계 비포장도로인 닝시도로에 진입했습니다. 한참 흙먼지를 날리며 달리고 있던 그때 그녀 옆을 지나가는 환한 불빛이 그녀를 비추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고장났을 버스가 멀쩡하게 본인을 비추며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기 버스? 메이는 힘없는 손짓을 허공에 해보았습니다. 어느덧 버스는 시야에서 사라져버렸고 3륜차는
턱걱거리며 비포장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3륜차를 운전하던 재진은 고개를 돌려 지나온 비포장 도로 끝을 바라보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가 두리번거리기를 몇 차례 하자 메이는 혹시 3륜차가 고장이라도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두리번거리던 재진은 갑자기 핸들을 틀어 인적이 드문 도로변으로 달렸습니다. 이 길은 처음 보는 길인데? 재진은 그녀가 내릴 수 없게 더 빨리 달렸습니다. 아저씨, 이 길은 저희 집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한참을 달리던 3륜차는 날짐승이 나올 것 같은 으시시한 도로 한쪽에 세워졌습니다. 아저씨, 여기는 뭐 하는 곳인데 여기서 세우셨어요? 재진은 찌뿌둥한 몸을 기지개 펴며 3륜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냥 참 말 많네. 야, 뭐에 내려? 네? 여기에서 내려요? 재진은 처음부터 그녀를 폭행하기 위해 수십 시간을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정류장에 서 있었던 사람이 그녀였든 또 다른 누구였든 재진에게 그녀는 똑같은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재진은 3륜차 뒷문을 열어젖히고 그녀를 눕혔습니다. 아저씨, 목숨만 살려주세요. 집에서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메이는 어둠이 가려진 재진의 방향으로 소리 질렀습니다. 재진은 난폭한 행동으로 그녀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쉴 새 없이 그녀를 폭행했습니다. 일을 마친 재진은 처음부터 계획한 대로 공구함에서 나이론 줄을 꺼내 그녀 목에 감았습니다. 야, 내가 너를 살려두면 네가 신고할 텐데. 그러면 내 인생이 끝장날 텐데. 내가 너를 살려도. 재진은 메이를 살해한 후 절벽 아래 댐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은 암흑 속이었지만 재진은 그 전에 봐두었던 자리라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댐 옆으로 끌고 간 재진은 그녀를 댐 옆에 있는 구멍에 쑤셔 넣었습니다. 현장에 아무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고 본 사람도 없다는 것을 확신한 재진은 3륜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저 멀리 한 남성이 3륜차에 삐딱하게 걸터앉아 정류장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다행히도 버스가 도착하기 전 기다리고 있다가 탑승해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또다시 버스 정류장 저 멀리 똑같은 장소에서 3륜차를 받쳐놓고 버스 정류장을 바라보고 있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오후 4시 그는 점심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젊은 여성이 기차역에서 무거운 짐을 낑낑거리며 들고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안장에 삐딱하게 앉아있던 재진은 천천히 안장에 올라탔습니다. 오토바이 시동이 걸렸습니다. 오토바이는 천천히 버스 정류장 쪽으로 굴러갔습니다. 오늘 버스 막차 떠났어요. 여성은 어이없다는 듯 막차 떠났어요? 어떡해, 집에 못 가게 생겼네. 제가 싸게 모셔다 드릴게요.
버스 정말 떠났어요? 아직 해도 안 줬는데 버스 막차가 떠날 리가 있나요? 이 아가씨가 이거 속고만 살았나? 아이, 그럼 한번 기다려봐요. 버스가 오나. 여성은 발을 동동 구르며 해가 질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겠다고 했습니다. 여성의 목은 저 멀리 버스가 달려올 것 같은 도로 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여가 흘러 버스가 올 기미가 보이지 않자 아저씨 말대로 버스가 안 오려나 봐요. 여성은 재진에게 집까지 가는 금액을 흥정했습니다. 흥정을 마친 여성은 핸드백을 열어 지갑을 꺼냈습니다. 재진은 손놀림이 들인 그녀를 보고 있자니 목구멍이 타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50원. 여성이 재진에게 돈을 내미는 순간 저 멀리에서 하얀 불빛이 비치었습니다. 여성은 불빛이 비치는 쪽을 바라봤습니다. 도로 끝에서 버스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순간 여성은 재진에게 내밀었던 돈 끝을 움켜쥐었습니다. 버스가 왔네? 재진은 기분이 상했습니다. 재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다른 오토바이 기사라면 돈을 빼앗고 주랭랑이라도 칠 텐데 재진의 목적은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가 내민 돈 따위는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재진은 썩은 미소를 하며 입꼬리가 삐뚤어졌습니다. 그녀는 도착한 버스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하루 종일 사냥감을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놓친 재진은 분노를 식힐 수 없었습니다.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질주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여 도로 끝까지 달려 비포장 도로까지 달렸습니다. 흙먼지를 달리며 비포장을 달려 오토바이를 댐이 있는 쪽으로 틀었습니다. 얼마 전 세워두었던 절벽 아래 3륜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분노를 삭히지 못한 재진은 오토바이 안장 위에서 부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미친! 돈 조금만 빨리 줬어도 내가 이렇게 비참한 꼴을 안 당할 텐데. 재진은 투덜거리며 오토바이에서 내렸습니다. 익숙한 발걸음은 댐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댐 옆에 멈춰선 재진은 그 옆 구멍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재진은 힘들게 구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재진은 얼마 전 아무도 없던 절벽 안에 넣어둔 그녀를 꺼냈습니다. 재진은 바지를 내렸습니다. 이 넓은 벌판에 울려 퍼진 괴성은 메아리 쳤습니다. 한참 뒤 일을 마친 재진은 그녀를 또다시 댐 옆 구멍에 쑤셔 넣었습니다. (2006년 2월 7일) 저녁, 재진은 똑같은 장소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버스 정류장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린 후 버스 정류장 쪽으로 가던 그녀를 유심히 지켜보던 재진은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격 협상을 마친 그녀 장서호는 3륜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녀는 대낮이라서 안심했지만 안심은 그녀만의 생각이었습니다. 3륜차는 한참을 달려 도로 끝에 도달했고 교차로를 돌 때 그녀의 집 방향인 동쪽으로 돌지 않고
북쪽을 향해 달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려 인적이 없는 곳에 3륜차를 세워두고 그녀의 목에 칼을 들이댔습니다. 말 잘 들으면 살려주고 허튼 짓 하면 진짜 죽여버릴 거야. 판단은 알아서 해. 네, 시키는 대로 할게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재진은 그녀와 일을 마친 후 살해했습니다. 흔적을 없애기 위한 그 범행은 완벽했습니다. 그녀를 살해한 후 시체를 길려 도랑에 빠뜨렸습니다. 재진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재진은 그 길이 익숙한 길이 아니었고 인적이 드문 곳이 아니라 불안했습니다. 이틀 뒤 시신을 버린 장소로 다시 갔습니다. 도랑에 빠진 그녀를 끄집어내 다시 3륜차 뒤에 실었습니다. 재진은 그 전에 봐두었던 문 닫은 석탄 공장 창고에 그녀를 묻었습니다. 2013년 8월 시엔이라는 마을에 가기로 한 여성을 태우고 갔는데 항상 하던 방법대로 한 뒤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성과는 다르게 본인에게 대드는 그 여성을 가만 놔둘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반항하자 공구함에서 쇠망치를 꺼내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힘껏 5번을 내리친 재진은 공구함에 망치를 집어던지며 에이씨, 완전 똥 밟았네. 아이, 저런 것이 걸려가지고 이거 개고생을 시키네. 재진은 3륜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그녀가 쓰러져 있는 도로를 지나던 한 차량이 그녀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녀가 죽어있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회복되기만을 기다렸고 아가씨, 그때 그놈 잘 생각해봐요. 키하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놈이 몰고 다니는 차 색깔하고. 그녀는 붕대 감긴 머리를 감싸주며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키는 아주 작았고요. 머리야. 얼굴은 약간 각진 것 같았어요. 차 색깔은 빨간색이었어요. 범인이 담배는 피웠나요? 담배 같은 건 피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경찰은 수십만 장의 몽타주를 배포했습니다. 인근 경찰서며 택시기사, 식당마다 연쇄살인범 몽타주를 뿌렸습니다. 그녀가 말해준 범인의 인상착의와 차량은 정반대였습니다. 키는 보통 일반 남성만한 키였고 얼굴도 갸름한 편이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범인이 몰고 다녔다는 3륜차 색상이 빨간색이 아닌 회색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이 애써 만들어 뿌린 수십만 장의 몽타주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